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학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리포트 잘 제출하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듣는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아마 기말고사만큼은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과제 잘 해서 올려주면 평가를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창업 환경 분석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자료를 스크랩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아이디어를 아직도 나는 어디에서 찾을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PEST가 나오는데 PEST에서 약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런 관련된 거를 분석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 해서 창업 환경을 또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업의 기회 발견 단계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창업의 기회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탐색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유망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몇 번은 찾아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기회가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적게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럴 거란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회는 고개만 돌리면 오고요. 그 고개를 돌리는데도 기회가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당연히 오지 않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기회는 저는 변화라 생각하고요. 스스로 변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인풋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고 아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움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창조가 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경험과 배움 없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천재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단지 그 기회가 왔을 때 심리적 우리 책의 내용을 읽자면 심리적 요인, 기업과 정신을 발휘해서 시도를 하느냐 마느냐 불확실성에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그냥 안정적인 기존에 머무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찾아와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기회인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회인가? 그때 당시 내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지? 저 같으면 그때 책을 쓰려고 했는데 왜 못 썼지? 그때 서울 쪽에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지? 그때 왜 그 강의를 제가 거절을 했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왜 여러분 같으면 뭐하죠? 나중에 왜 그 회사를 내가 안 들어갔을까? 왜 그쪽으로 내가 전공을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 다양한 그런 어떤 후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또 기회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만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아닌지를 고민 많은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잘 못 만들겠죠.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창업의 기회 분차. 창업 기회는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시장에서 수용 가능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봤지만 고객의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그 고객의 가치를 제한했는데 고객이 돈을 지불해가면서 그 가치를 서비스를 구매해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화로 연결된다. 볼까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저번에도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맥도날드의 햄버거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든 햄버거하고 여러분 만들 수도 있죠. 햄버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더 맛있게 만들 수는 있는데 사업화되는 거하고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규격화하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빠른 시일 내에 그 제품을 완성시키는 그 단계는 결국은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것하고 맛은 중간 단계라도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시스템이니까 얼마만큼을 팔 수 있는가, 팔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기술적 문제 이런 부분이 거론되겠고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있는가, 마진이 있는가, 그죠? 국가 경제,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공공이 윤리적인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죠? 해를 끼치지 않는가, 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좀 어긋나지 않는가, 정부 균형 발전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어떤 지역적인 어떤 격차를 더 벌려놓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아직 가보지는 않지만 시라쿠사 거리에 동상이 있는데요. 앞머리는 숱이 있지만 이렇게 앞머리 숱이 있고 뒤에는 지금 대머리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이게 우스꽝스러운 동상일 수 있고 그림이 동상 아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세워진 그림인 것 같은데 일단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동상 이름이 뭐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 동상 이름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그 기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 행운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못 잡았을까? 물론 더 많은 기회도 있었겠죠. 내가 못 보는 기회도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회를 어느 정도는 잘 포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까 말까 할 때 다 했거든요. 내가 망설이지 않고 그걸 시도해봤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 하고 해보고 나서 그죠?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해보고 나서 나중에 그때의 스타트, 그때의 시작이 정말 나에게는 기회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이야기하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뭔가 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용감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회의 만남. 자,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일으킨다 했을 때
비즈니스를 받는 모델을 찾는 경우가 아이템이 직장 경험하고 취미 활동하고 외부의 초대 또 의도된 어떤 탐색.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속에서 아이템을 찾는 거는 의도된 탐색이죠. 조금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탐색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1번이라는 직장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해보고 그 직장에서 배워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나가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아이템을 들고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기회랑 창업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집중과 몰입을 해라. 그죠? 좀 더 몰입을 해라. 여러 방면에 너무 다방면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관심 있고 이제 재미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좀 집중과 몰입을 해서 시간 투자를 해보고 책도 그 분야에 읽고 그 분야에 관련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외부 내부 환경을 인해 창업 기회를 발견하라.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이게 이제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인데 어떻게 보면 이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제정신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건물에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부에 6개월 정도의 관리비가 임대료를 지원받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어떤 정책인지 모르지만 울산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죠. 어려운 이 시기에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가 또 숨겨져 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청년 창업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금 했지만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베스트 나오고요. 내부적인 요인은 참 본인의 자아 상황. 내가 정말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는지 이런 것도 되겠고 자녀 양육에도 많이 시간이 쏟으니까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나 기업적인 정신 이건 이제 심리적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비심리적인 요인도 많잖아요. 내가 사회성이 전혀 없고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 업종인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지원을 고용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적 요인, 외부 요인 현재 뒤에 끝에 나옵니다만은 사업 분석이죠. 사업 분석 배워보고 나중에 사업 계획 작성할 때 사업 분석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또 배워야 되니까 앞서 우리 블루션 전략에서 배웠죠. ERRC 배웠듯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환경, 이제 정치, 폴리스, 그죠? 폴리티컬 해서 경제, 이코노미, 그죠? 사회, 소셜, 그죠? 테크놀로지, 기술. 자,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렇게 해서 내부 환경 요인, 창업의 기회, 네트워크, 경험 정도, 직접 경험, 개인 경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업 경영을 수업을 해봐도 대학생 중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학생이 창업과 경영을 많이 들어요. 또 듣기도 하고 또 실제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해놓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친구도 좀 있고요. 그런 걸로 보면 본인의 경험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또 이제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 혁신센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뭡니까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많이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이어서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경제적인 지금 어떤 요인이나 사회적인 문화 기술 진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또 BTS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를 보면 대한민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면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 그죠? 사업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또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죠? 네, 그런 관련 또 시 예산, 군 예산을 또 지원받아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또 시나 군에서 그죠? 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매장을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단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무역기구나 뭐 FTA 협정 이런 게 관세가 이제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미중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는 지금 완화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중의 갈등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급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두고 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보안관 역할을 해야 될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소련과 북한 이렇게 협업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볼 미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일을 하다 보면 이 수출길이 이제 막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곱살 낑겨가지고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들고 이런 상황에 일본까지 이제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일단 외교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일본하고의 어떤 와해 정책을 좀 펼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이제 수준 낮은, 그죠? 이미 글로벌 해갖고 서로가 공유하고 이제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능력되면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서로 땅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땅 따먹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너무나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작권 강화 이런 각 나라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네요. 자, 경제적 요인, 거시경제, 환율 변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여기서 정부가 세금을 좀 덜 걷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해서 깎아주자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한 20% 지금 절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정책들로 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문화 추세입니다. 여성의 어떤 활동의 미혼의 증가, 혼자 사는 연령층 증가, 그죠? 그래서 안정과 안심 추구, 심리 향상 이런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또 뜰 수밖에 없고, 그다음 기술 진보 관련, 그죠? 이거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현대자동차가 뛰어들고 있는 산업, 로봇 산업부터 해서 이런 IT 관련 정보 쪽도 많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앞으로의 이제 판세가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바이오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대체할 수 있는 의학이 미리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는 걸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 쉽지 않죠. 고객이 최대 만족, 고객이 만족해야 사업 비즈니스가 일어나죠. 최대의 장적 이익을 얻고 사회적으로 재화의 최적의 분배를 통해 고객의 공을 증진한다. 그래서 옛날에 기업의 이익 최대화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입장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마진을 내고 어떤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원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돌아가는 건 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명 경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야지 이익 창출 극대화 정책을 펼치다가는 이제 고객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풍요로운 안전한 생활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생태적, 윤리적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고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품 개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걸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편리성을 보면 근데 이제 하도 기술력이 많이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자동화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디지털 세계는 원카이 그죠? 워낙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성격착, 용도 다르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앞다투어서 기술력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력이 노출되고 공유되어서 오늘의 1등이 내일 1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과 기술의 변화, 원재료를 이제 어디에서 싸게 구매해서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율 변동, 자금 조달, 인적 자원의 기술 수준 향상, 수도권의 생활권 집중 이런 부분이 숙제죠. 너무 지금 서울로 다 몰리고 수도권 다 몰려가지고 지방은 지금 빈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지방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어떻게든 공장을 좀 분산시키고 또 공기업들을 또 분산시켜서 서로 뭡니까 상생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근무 조건이 향상과 노동 비용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향상과 그죠? 이런 근무 조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토요일 쉬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하루 더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몰라서 안 나올까요? 예, 아마 나온다면 혁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공약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하루를 더 쉬면 3일을 쉬는 거죠. 3일을 쉬고 그러면 정말 더 멋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토요일 하루 쉰다고 해서 그때 당시도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데 일만 매진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영상을 본다면 아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화수목금요일 중에 한번 금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하루가 토요일처럼 그죠? 일찍 그죠? 네. 퇴근한다든지 하는 요일이 아마 있든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일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경쟁 환경의 분석입니다. 시장의 이제 외부 환경의 경쟁사 분석에 속하죠.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대체 상품은 뭐가 있는가, 시장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추세가 어떤가, 새로운 자사의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 경쟁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경쟁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게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갈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경쟁하지 말고 협업을 해야 될, 서로 이제 상생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가족이 경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가족으로 보고 글로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은 서로 협업하고 외국하고의 어떤 경쟁 체제를 가야 되는데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오자원 목사 안달이고 먼저 채워가려고 안달이다 보니까 글로벌화되어 간다면 그 유대인이 자국민들의 어떤 협업이 잘 되듯이 우리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혁신 역량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도해야 된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생각해보기 나름이겠죠. 홍보가 있고 광고가 있고 인터넷에 홍보와 광고가 차이가 있다면 홍보하고 광고는 연예인을 이렇게 대동해서 많은 비용을 들겠지만 홍보는 그 글을 올려가지고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광고보다는 홍보에 더 많이 이제 쏟고 있죠. 그만큼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쟁 자원과 경쟁 우위. 그래서 높은 수익률로 올리려면 유리한 산업 구조와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이때 우위에 비용 우위, 차별 우위. 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차별화된 어떤 상품이나 상표가 있어야 되겠고, 유통의 마케팅, 유통망이 또 잘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 특히나 이런 브랜드가 너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 되게 높을 수 있고, 또 시장의 점유율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독점을 하는 것은 금방 또 정부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독점할 수는 없고, 구매자 혹은 공급자의 힘. 자, 구매자 공급자의 힘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자하고의 어떤 교섭력이 있는 거하고, 공급자,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체들과의 어떤 그 협업 관계, 이게 좋아야 사업 비즈니스를 잘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 폴트의 5포스 모델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진단에 나옵니다. 왜냐면 경쟁사 분석할 때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급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기존의 경쟁자, 실제 경쟁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있어야 되고, 대체제의 등장,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의 위험,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일으킬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죠.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이 우리가 예를 들면 대체제 위협 등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치킨을 파는 치킨 사업을 하는데 치킨이 만약에 AI 뭡니까? 그 병원성에 걸려서 노출돼서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 오리나 닭 이런 쪽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체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치킨을 안 먹고 뭘 먹죠? 돼지고기나 이런 소고기를 넘어가겠죠. 이런 것처럼 대체제의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게 뜰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잘 감안해서 경영을 잘 해내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 도전, 모방, 기술 위협 이런 건데 한 제품이 영원한 기업의 효자 상품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회사가 뭘 먹을지 미리 지금 아이템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했던 말입니다. 자식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좀 많이 비판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삼성이 잘 나가는데 뭘 저렇게 앞서 걱정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을 이제 창업하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듯이 계속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뭔가를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 성숙기에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미리 그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때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발굴해내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돈이 수익이 많을 때 이미 수익이 고갈되고 그죠? 직원들 인건비가 힘들어질 때 그때 아이템을 짜려고 하면 오히려 돈에 부담이 되어서 못 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공정의 혁신, 자재의 혁신, 제품의 혁신, 사람의 혁신까지 들먹여내고 있다. 사람을 바꾼다. 삼성 같은 경우는 위에 인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직원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인사고과에 좋은 평가를 받는 누가 모셔왔냐, 그죠? 이런 것도 그걸 한다고 합니다. 인사고과의 평가를.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지뢰 밟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밑에 똑똑한 직원을 들어오는 것을 자체를 끌어했다면 이제는 그 똑똑한 직원을 데리고 온 사람까지도 높게 보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직원을 잘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봐주는 거죠. 네,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부 환경 분석, 창업기의 발견과 개발. 자, 창업가가 개인의 성격 특성, 심리적 요인, 비심리적 요인에 결정된다. 자,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심리적 비심리적 요인 뒤에서 나오는데 참고로 해서 내부 환경 분석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 능력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내부 환경 요인 분석에서 BCG 기법이다. 매트릭스 나오는데 BCG 기법. 자사의 강점, 약점 파악하고 과거, 현재 비교함으로써 미래 동향한다. BCG가 뭐라고요? 자사의 강점, 약점. 수학 분석에도 자사의 강점, 약점이 있고 과거, 현재 비교를 분석함으로 해서 동향을 분석한다. BCG 볼까요?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음표,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느 정도 잘 되면 스타트해서 아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돌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좋을 때, 더 아주 성장세가 있을 때, 나중에 쇠퇴기로 갈 때 이 상황을 내부적으로 잘 분석해서 대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표를 잘 보면 자, 한마디로 딱 답이 나오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자, 도입기는 원가 우위 전략. 자, 앞에 문제야, 문제야, 물음표 퀘션, 문제야, 스타트, 캐시카워, 도그 이 단계로 이제 풀이되는데 BCG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문제야라고 하는 게 바로 퀘션, 질문입니다. 질문, 그죠? 방금 의문, 물음표, 퀘션 마크가 해당하면 됩니다. 문제야가. 그래서 스타트, 캐시카워, 젖소가 이제 젖을 짜듯이, 그죠? 네, 우유가 많이 나오듯이 젖소, 그죠? 이런 이제 성숙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인 거죠. 청산. 그래서 쇠퇴기로 넘어가는데 걔를 비유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쇠퇴기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기존 신투시장, 신시장, 신제품 개발, 다각화 전략.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때 경쟁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시장 선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숙기에 시장 선도, 기술 품질에 신경을 더 많이 신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쇠퇴기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또 도입기 성숙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차별 전략, 집중화 전략, 시장 선도, 기술 품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성숙기 이 단계에 있다. 예, 그래서 기업 경쟁력에서 계속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차별화, 내부의 환경의 차별화하고 원가 주도 집중화 전략을 펼치는데 차별화 말 그대로 고객이 독특성을 인식할수록 있도록 산업 내에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제품, 어느 회사 더 이상 그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바디 프렌즈가 어떻게 보면 안마기 그죠? 의자 뭐 예를 들면 뭐 제 예입니다. 다 맞을지 모르지만 뭐 압력밥솥은 뭐 쿠첸이다.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처럼 뭐 김치냉장고는 뭐 어디다. 뭐 예를 들면 TV는 어느 제품이다. LG와 삼성이 싸우면 뭐 LG다 아니면 삼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휴대폰은 삼성한테 밀렸죠. LG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삼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 그죠? 이게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쟁사가 많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각 나라별로 브랜드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혁신적 디자인 BMW, 고품질 토요타, 이제 말 그대로 고장 이름은 잘 안 나고 유류비가 제랄 때는 상표 이미지 벤츠, 고객 서비스 센터 렉서스, 넓은 용도 포드, GM. 대한민국 차 어디 가봤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를 보면은 제네시스가 벤츠, BMW를 능가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요. 흔히 하는 말로 이제는 돈 없어서 외제차 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BMW가 벤츠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국내 기업인 이 제네시스가 고가 브랜드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거 뭐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망한다 했는데 망하지 않고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그쵸? 아직 제가 또 제네시스 사진 않았지만 벤츠나 BMW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차를 잘 만드는 건 제 눈에 안경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예뻐요. 그죠? 자, 원가 주도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규모의 경제 뭡니까? 크게 공장을 확장해서 시설 확장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내면 원가가 싸지죠. 가투자원을 줄이고 노동력 제약적인 개인 서비스 판매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인력을 감축해서 원가를 낮춘다 이거죠. 자, 집중화 전략 틈새 시장에 니치 마켓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폭넓게 집중화지를 다각화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고객, 즉 연령대별로 또는 전문화된 어떤 대상별로 이렇게 공략해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자, 이런 집중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내부 환경 요인에 따라 차별화 전략, 그죠? 원가, 차별화 전략, 원가 주도, 집중화 전략 세 가지. 자,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어떤 게 있냐? 비심리적 요인은 어떻게 있냐? 비심리적 요인, 환경, 삶의 경험. 자, 이거는 정도. 경험이니까 이거는 심리적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비심리적 요인.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속에서 사업 아이템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 기술 분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창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 말 그대로 인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선배나 많은 좀 지식층들 또 간접적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저는 많은 그인의 어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보고 그분들의 마인드를 또 에머슨 뭐 이런 사상을 또 배우고 윌리엄 제임스 사상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다 보면 그런 정신 세계를 많이 벤치마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직접적인 대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일도 보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경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했습니다. 교육, 경험, 취미. 그래서 경험 많은 기업가는 기업에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경험 바탕으로 기회가 형성되어 나아갈 패턴을 미리 포착 가능하다. 사업, 그래서 고전 중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말, 해봤어? 해봤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분야의 경험을 잘 살려 이를 다른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와 결합시킬 때 가능하다.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용기 내어서 도전을 해본 사람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지. 맨날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 보면 경험을 못 쌓습니다. 네,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을 할 때는 과감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 흡수 능력입니다. 기존의 시장, 기술, 제품 생산 과정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 후 새롭게 필요한 정보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생산 과정을 혁신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래서 정보 흡수 능력, 정보 분석 능력 이런 것도 있네요. 수집된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분류한다.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창업자는 통찰력, 창의력, 위험, 인지 능력 등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비심리적 교육 아까 했지만 교육 기회 뭐 이런 거는 자 경험으로 하는 거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직장의 창퇴 비용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직장을 포기하고 창업을 한다는 결심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죠. 심리적인 강한 성취 욕구, 자신감, 직관력 이런 부분이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리스크를 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정적인 어떤 그 월급을 주는 거를 월급이 나오는 것을 뿌리치고 월급이 기본급이 없는 곳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런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나면 도전 안 하겠지만 정말 이걸 하면 그죠? 대박 정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고 혜택이 가고 또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그 수익을 떠나서 그런 쪽의 사업과 비즈니스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젊은 시절에 그래야 후회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창업에 관련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과목을 배우다 보면 창업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가 창업을 해서 나도 사장이 될 수 있겠다, CEO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아예 나는 안 된다, 나는 안정적이기 좋아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많은 난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창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성취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중 기초적인 특성인 위험 감수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안트로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종 산업에서의 업무 수행 중 이제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게 43% 가장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직접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타 기업에서의 사업형을 보고 개선할 사항을 발견하고 또 타 기업에서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소비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틈새, 니치마켓이죠. 창업기회의 체계적인 탐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빈틈이 있더라. 우연한 기회, 또 누가 은유로 그렇죠? 취미나 부업 활동을 하다가 발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가업을 이어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할 거 없으면 이건 해라 해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막상 아버지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 요령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옥수수를 딸 때, 옥수수를 먹을 때 이렇게 팍팍 긁어가면서 먹을 수 있고. 자, 석류 같은 거, 석류 같은 거 먹으려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탁 치면 옥수수 튀기도 하고. 그래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 그 어느 틀 위에 딱 놓고 통에 놓고 이렇게 통통 두드리면 이게 쫙 벌어지면서 밑에는 석류 알맹이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 뭐 팔을 쓰는데 뭐 이렇게 손을 베이지 않도록 또는 달걀 같은 거 얇게 쓰는 게 이게 달걀이 부드럽게 잘 안 쓸리죠.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철사라 해야 되나? 보통 이게 냉면집에 가면 이제 요즘 계란도 비싼데 이제 하나씩 예전에는 뭐 반 개씩 올려줬죠. 요즘에 많이 못 올려주니까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올려주기 쉽겠네요.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하여튼 뭐 이런 뭐 다양한 그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차관점이 달라야 한다. 독특한 발상이 필요하다. 평범한 것을 개선한다. 사라진 사업을 부활시킨다. 특수한 기술을 살린다. 그죠? 다른 업체와 다르게 한다.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앉았을 때 변이 잘 나오게 하는 화장 변기통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 이제 비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비데가 나오면서 병원이 힘들어진 게 바로 항문외과 이런 쪽이고 그죠? 비데가 사실은 옛날에는 좀 뭐랄까 있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죠? 좀 잘 사는 집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비데도 렌탈하고 하는데 요즘 비데는 누가 렌탈합니까? 저렴하게 그냥 바로 사면 되죠. 2, 30만 원 값 사는데 옛날에는 몇백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뭡니까? 의자를 만듭니까?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붙이면 그냥 테이블 대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좁은 공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앉는 의자, 침대가 이제 의자처럼 이렇게 등받이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계란 진한도 저렇게 묻히고요. 자, 이렇게 펩시를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뭐 광고를 한 겁니까? 매단 겁니까? 하여튼 하고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족하지 않는 욕망을 품고 있다. 만족이 있을 수 있나요? 만족은 더 좋은 게 나오고 또 더 좋은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림도 되죠.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편리한 걸 계속 원하게 되는 거죠. 불편함을 찾아냅니다. 소비자는 물어보면 돼요. 가격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격이 낮은 상품을 사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 없었다면 가격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알 수도 없죠. 누가 어느 제품을 어떻게 파는지 일일이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온라인 하된 이 정보화 시대에 이 가격을 우리가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거 맞죠? 좀 있으면 이제 또 제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많은 그 보험사들이 연락 옵니다. 연락 오면 그럼 저는 이제 다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나서 연락 오는 거하고 비교해봐서 너무 저렴하지 않고 너무 저렴하면 또 나중에 사고 나면 또 처리가 더 힘듭니다. 또 너무 비싼 건 또 좀 부담스럽고 중간 정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한 번은 동부, 한 번은 합동부화재, 한 번은 뭐 현대해상, 뭐 악사, 다이렉트, 삼성도 한번 다 돌아가면서 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견제를 하고 있네요. 동부 왔다 갔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에 대한 욕구, 필요한 기능을 많이 가진 상품, 그죠?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되는 제품은 가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꾸 휴대폰이 새롭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접히는 폴더 형식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부분도 있겠고. 근데 저는 아직 폴더 접히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들고 있는데 친동생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런 걸 해봄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오겠죠? 화질이 좋아진다든지, 그죠? 자, 품질에 대한 가격, 같은 가격에도 좋은 품질. 아까 말씀드린 TV, 최근에 샀습니다. 이거 TV, 그죠? 품질 괜찮죠? 품질 개선,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좋은 책상입니다. 차별화. 다른 사람과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산다면 기존과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대형 할인점에 있던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바뀌고, 돈가스 전문점이 없던 것이 돈가스 뷔페집이 나오고, 떡볶이 분식집에 있던 것이 떡볶이 배달업종이 나오고, 맞지 않습니까? 막걸리하고 뭐 샴페인이 만나고, 하여튼 뭐 융합의 천국인 것 같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입니다. 구매 전, 구매 중, 그리고 구매 후에 좀 더 좋은 서비스.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제 소비자가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는 이유가 서비스 때문이죠. 서비스가 불친절하면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혜택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죠? 새로운 시장이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죠? 새로운 혜택. 개선된 방식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기존 제품 시장, 신제품, 기존 시장의 기존 제품의 신시장이 되겠네요. 새로운 신제품이 되겠고 기존 시장이 되겠고. 반대네요. 그죠? 반대. 기존 제품의 신시장, 신제품의 기존 시장, 또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혜택만 주어지는 거니까 많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창업팀이 경쟁하고자 하는 업종에 충분히 경험과 자질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한다. 자, 새로운 신상품, 새로운 신시장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신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신시장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좀 리스크가 많으니까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 기존 시장에 진출을 하든지 기존 상품 가지고 기존 시장을 침투하면 성공 확률 75%. 가장 안정적인 하겠네요. 그죠? 새로운 시장의 기존 제품, 새로운 시장의 신상품 어렵겠네요. 그죠?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기술 가지고 있다면 고객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즉 시장성이 없는 기회를 쫓는다면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예로 쥐덫이 나오는데요. 쥐덫을 만들었는데 쥐덫을 한번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시 쓰고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는데 비싸게 만들었어요. 근데 쥐 잡았던 그 틀을 또다시 사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이라 해서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쥐덫을 너무 고가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가 오히려 판매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지금 많이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주변의 관찰,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 약간의 변형만 해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용해서 잘만 관찰하면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리콥터가 어떻게 보면 뭐겠습니까? 헬리콥터가 이렇게 어뢰비로 뛰는 것 자체가 잠자리겠습니까? 좀 잠자리 다다다다다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거북선이 거북이고 맞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지형의 어떤 사물의 상황을 본떠서 우리가 차의 디자인이나 딱 보면 매기같이 생겼던 매기, 현대자동차 소나타 매기같이 생겼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무당벌레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걸 본따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 사람이 어떤 걸 봐왔던 것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진지하게 경청하면 비결을 공유하고,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노하우를 잘 배우면 되겠고, 외국에 나가보면 또 수입하여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또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굳이 그죠? 뭐 선진국이긴 하지만 좀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죠.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는 게 많습니다. 두려워도 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변화 현상을 예측한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항상 그 연말 되면은 일본에 가서 지내는 그런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니까 기술력에서 그 몇 달을 지내면서 아마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의 새로운 제품 특정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 교육 특성, 맞죠?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을 고려해서 각 지역별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은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얼마나 볼거리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 속에서 또 지역에 세금이 많이 거쳐서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 내가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즐기는 것은 어느 일이고 어느 부분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고, 내가 가장 잘하는 제품이나 공정은 무엇인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네요. 자신이 관심 있는 취미나 여가활동 역시 경험이고,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 이걸 좀 하고 싶다. 저는 사실 또 요리를 잘하고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식품 관련 업체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또 리더십 쪽이고 인성 쪽이냐 이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지금 100번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내가 사업화 시키고 나서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우선순위에서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생긴다면 우리 처형들 쪽에, 처갓집 쪽에 요리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건물을 하나 사서 아예 그냥 구입해서 큰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또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좀 싸울 일도 많이 생기겠죠. 얼굴 안 보는 게.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부리면은 모르겠는데, 그쵸? 내가 쉬면서 골프 치러 가면서 그 주방에 일을 맡긴다는 게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차라리 모르는 직원이나 할 것 같네요, 그죠? 친인척이 와서 일을 하면서 내가 골프 치러 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해외여행 가는 걸 별로 쪽에 안 볼 것 같아요, 그죠? 창업의 시기는 몇 살인가? 이게 뭐 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일단 경험을 하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험을 하고 하면 보통 한 50대, 60대가 이제 창업에 적정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대학에서 이런 창업을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심지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가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 또는 뭐 자본력에 따라 다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보세요. 하버드 대학도 1년 다니다 중퇴하고 바로 비즈니스를 뛰어들어서 저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좀 졸업 다 하고 했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창업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연달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